KT 나스미디어의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T 나스미디어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1월, 2월, 3월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KT 나스미디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그렇죠. 이렇게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고 2월 중순에 거래량이 상당히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주가도 긴 양봉을 좀 그리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레벨업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3월에 그렇죠. 3월 초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가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고 이 상승폭을 거의 반납했고 오히려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다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KT 나스미디어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19,000원이고요.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65.5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리포트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리포트죠. 네, 순연금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니까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T 나스미디어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나스미디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광고계의 만능 그 미디어 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 물건 좀 광고하고 싶은데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 아니면 IPTV 중에 어디에 올려야지 장사가 잘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KT 나스미디어가 그때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KT가 가진 엄청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광고 자리를 좀 찾아주게 되고 대신에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남의 광고 자리만 알아봐 주는 걸 넘어서 직접 상품을 팔아주는 커머스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CPS 기반 플랫폼 성장으로 실적 개선 기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중에 이 CPS라는 말이 나오는데 CPS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포털 메인에 광고를 걸어만 놔도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해서 실제로 물건을 샀을 때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를 CPS Cost per Sale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성장과 실적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KT 고객들에게 맞춤형 할인 문자를 보내서 물건을 파는 KD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릴 때만 돈을 내니까 손해를 볼 게 없어서 아주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불경기에도 이 CPS 방식의 광고 커머스 플랫폼이 쑥쑥 크면서 회사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광고 업황 부진과 대손 리스크가 핵심 변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돈이 뭘까요? 바로 마케팅, 광고비입니다. 전체 광고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스미디어 입장에서도 영업하기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리스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손은 쉽게 말하면 떼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는 보통 그 유튜브 같은 매체에 먼저 광고를 걸어주고 나중에 광고주인 기업에게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돈을 못 갚는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낀 나스미디어가 억울하게 광고비를 뗄 위험이 커졌는데요. 이 폭탄을 얼마나 잘 피해 가느냐가
올해 실적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아주 냉정하고 날카로운 경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줄력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KT 나스미디어는 불경기 속에서도 KT들 같은 판매 성과형 그 똑똑한 무기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근데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르면서 거래처가 쓰러져서 이제 광고비를 떼먹고 도망갈 위험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그런 핵심 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적 방향성과 광고 업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광고 업황이 부진하면서 매출 성장률은 한 4.7%로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매출 성장은 한 4.7% 정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대손 이슈가 완화되면서 영업이익률 한 3.7%포인트 개선될 걸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대손, 앞에서 말하자면 떼인 돈을 말하죠. 자, 그리고 플랫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고, 특히 CPS 광고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부분에 고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리스크 요인, 그렇죠. 매체비 선지급 구조로 대손 발생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 앞서 우리 두 줄 여번에 봤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광고 경기 회복 여부가 가장 핵심 변수다라는 이야기 쭉 언급되고 있죠. 자, 그리고 주주 환원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상세히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문을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 쭉 나오죠. 특히 1분기에는 CPS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대손 이슈는 업황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KT 나스미디어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리포트 문에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KT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관심 분들은 미래 가이드앱에 들어오시면 이 리포트 원문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 나스미디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